돈 못 벌어요, 그거.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꿈, 자수성가일 텐데요. 오늘은 무일푼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성공한 투자자이자 유튜브 1800만 뷰를 자랑하는 채널 놀라운 부동산의 놀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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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입니다. 제가 직방에서 투자의 시인으로 한 60회가량 찍었는데 오늘은 또 직터뷰에서 이 월천대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일푼에서요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쵸.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이제는 부자의 반열을 오르려면 이 100억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이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로만 읽으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또 포함된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은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만 통해서 번 것은 아니고요. 저는 부동산 개통의 일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개발하고 또 그것을 또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이러한 그 업체들을 컨설팅해주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하면서 이 과정까지 오는데 한 10수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낱낱이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또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종잣돈이 없어요. 그 다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이 무서워요.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해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죠? 또한 경제활동이나 직장이나 모든 고민들은 막상 해보고 깨지고 잘 되고 해봐야 이제 숙련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1억, 2억을 안 벌어보고 어떻게 10억, 100억을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동산도 공부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보유세고 종합부동산세고 때리니까 투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세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단추를 여기서부터 끼우고 있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 싶은 지역이나 나랑 와이프나 아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나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녀보고 식사도 해보고 이게 먼저인데 사지도 않았는데 세금 공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일하는 게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이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되거든요.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노동소득을 체인을 한번 끼워서 굴리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걸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자, 그러면 이외에도 투자를 막는 이 선입견 혹은 착각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의 범람을 접하다 보니까 물론 주택을 사는데 이렇게 뭐 저나 월천대사님도 있고 좋은 사이드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락할 거다. 뭐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지금 뭐 OECD 평균이 어떻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뭐 주택 가격이 어떻고 그리고 일을 해서 몇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투자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부동산 채널을 보고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형성에 대한 그 궁금증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창출되는 게 다 돈입니다, 돈. 근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주택, 부동산을 마주했을 때 이 가격에 집중을 해요. 가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갈 수 있는 가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도 내가 가진 그 금액에서 지출을 안 하고 그냥 가성비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삶의 패턴 자체가 소비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가 뭘 쓰고 이런 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거긴 너무 관대하고 자기 네. 1년에 한 번씩 해외도 나가야 되고 호텔백도 주말에 해야 되고 그쵸. 짠테크를 얘기를 하면 눈살을 찌푸려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돈이 초반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좀 모아가는 저축하는 일련의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아끼지 말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가 생활할 때 있어서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너무 가격에 집중해서 부동산을 고르고 소비를 막 줄여가고 막 소비에 집중해가지고 생활하시다 보면은 크게 부자가 되기 어렵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격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시고 소비가 아닌 생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가성비가 아닌 향후에 내가 무리를 해서 샀어도 10년 지났을 때 지금 이 주택을 고른 수요자 10명보다 100명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부동산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
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나는 맨날 못 쓰게 하거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쥐어짤 필요는 없다. 돈 모으기 위해서. 그 얘기를 반가워하시면서 이해하시는 분은 주택 마련하신 분들일 거예요. 주택 마련하고 지금 생겨나는 금액 보니까 나 스타벅스 커피 마셔도 되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마포에 집 있으시고 그다음에 투자용도 한 두세 개 해놓으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너무 쥐어짜면 또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가 안 안 돌아가기 돌죠.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써야 되는데 그걸 아껴야 되는 그룹들은 오히려 쓰고 이제 주택을 마련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고 반대로 이제 좀 돈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언니 왜 저렇게 살아 이런 게 더 짜고 또 이제 또 뭐 살라고 또 저는 또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은 지출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래야 돈이 돌고 지금 젊은이들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이래가지고 집 마련 언제 그렇게 말로 걱정하지 마시고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야지 그분들한테도 돈이 돌고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건데 또 얘기하면은 뭐 길어지니까 조금 본론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깊숙이 물어봐야지. 자, 지난 상승장을 거치면서요, 이 부동산 공부를 해야지 생각하신 분들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이 시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세요. 상상도 못한 대책들이 막 나오고 있고, 막 대출도 막 안 해주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끝날 기미가 사실 안 보이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집 진입해도 돼요? 저도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어디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를 두 개, 세 개 놓고 어디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에 답을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주식도 아니고 뭐 지금 샀다가 내일 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집 마련이면. 그러면 그게 사고 팔고 할 때 거래세가 꽤 크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 장기로 보유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도 자가 평균이 10년이 넘어가고 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오늘이 제일 싸다.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무리해가지고 뭐 강남에 고가주택을 사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뭐 없어요. 가면 노도강 아니면 뭐 동대문까지 내려오고 뭐 관악구, 뭐 금천 이쪽 라인에서 돈단 말이죠. 처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그 사봤자 뭐 크게 꺾이거나 떨어질 일은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시점 고민하는 거는 되게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실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42,000원 떨어졌다가 다시 5만 원대 지금 올라왔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42,000원에 사든 55,000원에 사든 거기에서 승자가 갈리는 게 아니라 딱 10년이 지났을 때 삼성전자를 그때부터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승자입니다. 맞아요. 42,000원이고 55,000원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10년 뒤에는. 어쨌든 그때 왜 안 샀어야? 그때 42,000원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10년 지나면. 근데 그때 샀었어도 홀랑 파신 분들도 있어요. 팔았으면 그래도 벌었으니까 파니까 양반인데 아예 안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안 산 사람들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그냥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짜장면이 딱 5,000원대에서 10,000원으로 바뀌는 순간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요, 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인데 이유를 찾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런 걸 기대하시고 사시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야 됩니다. 지금은. 나는 분명히 강남을 몇 년 전에 살 수 있었는데 마포로 밀리고 마포에서 밀려서 은평구로 밀리는 경험을 지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더 뒤로 밀리실 거예요. 지금 뭐 3기 신도시 나오면은 그때 기다릴까요? 그래서 전세를 불러 가신 분도 계셔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은 건지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미래 시대가 가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좋아하는 말, 인구 감소, 뭐 주택 나중에 난리 난다, 뭐 주택 빈집 늘어난다. 여기에서도 사실 핵심지는 해당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전 승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놀부님의 재테크 원칙. 나는 이거를 꼭 원칙으로 고수한다. 이거를 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가치 투자를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약간 선배로서 조급한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자면. 저는 원칙이 뭐냐면 지금 내 집 마련이랑 투자랑은 다른 얘기예요. 같이 하면 못 골라요. 사실 지금 재건축하는 거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돈 못 벌어요 그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걸 왜 사야 되느냐? 10년 뒤, 100년 뒤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은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는 지금 사는 거지. 지금 당장 오를 걸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오를 거 찾으려면 주식가에서 부동산을 왜 해요? 투자라는 게 아파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빌딩까지 있고 작은 거는 뭐 빌라부터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익형 매물 시장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격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냐 이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하니까요.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매물의 가격이 싸다는 거. 주변의 동네 자체가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그 월세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다가 제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성비라는 단어는 투자 시장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당장 뭐 올려갈 거 찾으면 지방 투자하고 분양권 투자하는 거는 속도전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판단해서 미리 소문 나기 전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게 어렵죠. 아니면은 예, 다 맞아요. 꼭지 잡거나 아니면 조금 먹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여러분들 건강 병원비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성공한 투자자이자 유튜버이신 놀부님을 모시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와 이제 관련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를 위한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신간 나오셨잖아요. 네. 그 신간에서 언급한 내용들하고 그러면 어느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부동산 종목별 특징으로 좀 약간 세분화해서 네. 조금 더 질문을 날카롭게 뾰족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이랑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 투자하는 방법 다르고 여기까지 2부에서 네. 다음 주에 네.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